오늘의 영화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1968년도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영화,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아트 리뷰 및 컨셉 아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유인원들이 3355 무리를 지어 맥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영화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소설에서는 그들을 문와처라 칭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무리가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레 서로 간에 이동을 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하여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이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커다랗고 검은 모노리스. 이 영화에서 모노리스는 상징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영화적 해석으로는 진화의 촉매제로서 유인원들에게 지적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진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미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페이지망과 레드메이드입니다. 데페이지망은 예술작품에서 익숙한 사물이나 상황을 이질적이고 낯선 맥락에 배치하여 새로운 시각적 의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 기법입니다. 뒷샹의 레드메이드 기법은 지적인 바탕을 강조하고 미술 창작 과정의 신체적 활동과 손재주에 대한 관심을 지적인 것으로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미는 발견되어야 한다는 근대미술의 특색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모노리스의 배치는 영화의 철학적 관점으로나 미적 관점으로나 획기적인 비주얼입니다. 뼈는 도구라는 공식이 생기고 이로써 두 가지 형태로 인류가 발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배 본능이 생기죠. 자신의 생존 본능을 위해 같이 공존하던 동물을 죽이면서 채식에서 육식으로 확장됩니다. 같은 동족끼리도 힘을 과시하며 누가 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진화의 시작은 지능과 기술의 발달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폭력과 파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인원이 던진 뼈는 급격한 화면 전환으로 인공위성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막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거장 담당관인 밀러를 만나러 온 플로이드 박사입니다. 번역기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1968년도에 생각을 해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Thank you. You are cleared through voice print identification.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큐브릭은 미술에 관해 무결점의 상태를 원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세트 중 하나인 바로 이곳 스페이스 스테이션 5의 힐튼 호텔 로비입니다. 큐브릭은 앤서니 마스터스, 해리 랭 같은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특히 해리 랭은 아티스트이자 나사에서 미래학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영화는 일반적으로 과학 공상 영화라고 불리지 않았고 과학 사실 영화라고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컨셉 아트 작업을 보시면 그가 말한 대로 영화지만 사실적이면서도 심플한 기능성에 비중을 준 느낌을 받습니다. 소설에서 지나친 미사오구가 많으면 문장이 장황해지고 독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테크닉 위주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담백한 디자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프렌치 가구 디자이너 올리비에 모르그입니다. 진체어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판매되는 의자입니다. 디자인의 특징은 하나의 연속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 디자인과 모더니즘에 영향을 끼치고 힐튼 호텔의 로비인 만큼 고급스러운 소파로서는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화상전화 장면입니다. 1968년도 버전의 페이스타임이나 줌이겠군요. Where's Mommy? Gone to shopping. Will you tell her that? 참고로 이 소녀는 큐브릭의 친딸이라고 합니다. Bye bye. Happy birthday. 다시 호텔 로비입니다. 여기서 왜 가명을 쓰지 않고 힐튼이라는 기업 브랜드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자본주의적 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죠.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 로비 공간은 미드 센추리 모던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미니멀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백색, 회색, 붉은색 등의 미니멀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이는 바우하우스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1919년 건축가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독일의 건축, 공예, 디자인, 종합 예술학교입니다. 폴 클레, 요하네스 이텐, 그리고 그 유명한 바실리 칸딘스키. 당대 최고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인재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기능성과 밀착된 합리적이고 유용한 미술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산업과 미술의 결합에 한층 역점을 두어 기능주의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상기한 채 감상하시면 상당히 달라 보이실 겁니다. Look forward to seeing you. Well, goodbye, Elena. It's been a pleasure meeting you all. Dr. Shmislov? 달에 위치한 클라비우스 기지로 향하는 클라우드 박사 일행입니다. 유인원의 이름이 달을 바라보는 자인데 달에 위치한 또 다른 모노리스를 탐사하러 간다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슈퍼맨, 레이더스, 스타워즈 등에서 활약한 로이 카논의 컨셉 아트와 영화의 장면을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모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모노리스, 유인원,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능 수준은 각각 원시적이고 고등 기술을 보유합니다. 모노리스의 역할은 각각 지적 도약을 유도했고 특정 조건 충족 시엔 신호 발신을 하게 됩니다.
끼친 영향은 문화처에겐 도구 사용 능력을 부여받아 문명이 시작되고 인간에게 모노리스가 인류의 진출을 감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처에겐 인간으로 진화하는 제공을 받고 모노리스에겐 인류가 감시 대상임을 알리게 됩니다. 단순한 돌기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상징성이 부여가 되니 미니멀리즘과 연결이 되는군요.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나타난 미술 경향으로서 감정과 주관이 지배적인 추상 표현주의에 반해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제된 양식과 극도로 단순한 제작 방식을 채택하여 미술 작품의 실제와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미니멀 아트는 그 의미를 외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미니멀 아트는 실제 공간 속에서 관람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노리스는 굉장한 고주파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는